어울림으로 융합교과를 실천한 교과 연구 동아리 사례입니다. 예, 학교폭력 예방 교과 연계 교수학습 자료네요. 아, 대단합니다. 자, 잠깐 요 화면 제가 얼굴 이렇게 바꿔보면 지금 7개의 세종교육 나눔 한마당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저 위에 있는 중등수업 공유 한마당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운데 보시면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 공유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또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학교 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도 지금 현재 참 많은 고민들이 나누어지고 있고 고민되고 있습니다. 벌써 학교 폭력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턱 막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걸 어떻게든 또 외부에서 관계를 풀고 이런 수업의 노력들도 그런 활동들의 노력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게 지금 관계중심 생활교육 그 실천 공유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실천했는지 학생들은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나누는 게 이제 12월 달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 요 4번째 시간에서는 그걸 교과 연계해서 어떻게 교사학습자를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한 또 공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시 또 한솔고등학교 우리 조호태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장학관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동안에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역시 또 앞부분 살짝 이제 PPT 이게 저희가 그 동아리 이름이 동아리 주제가 어울림 교과입니다. 근데 어울림이 무엇인지 이게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이나 이제 뭐 학생들 그리고 이제 뭐 장학사님, 장학관님들이 장학사님, 장학관님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의외로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장 지원단 소속이라서 틈만 나면 어울림 홍보를 좀 많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 또 큰 흐름을 알려면은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서 예, 요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늦게 시작했는데요. 또 이제 이쪽으로 또 이렇게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어울림에 대해서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는 이것도 좀 폰트가 깨져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하면은 저희가 뭐 이렇게 강당에 모아놓고 학생들한테 애들 때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학교폭력이고 이렇게 하면 뭐 절도고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모아놓고 강당에서 강의하면은 맨 뒤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놀고 있잖아요. 핸드폰 몰래 만지는 학생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일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필요한 학생이 요 맨 뒤에 있는 학생들일 수도 있는데 위에 이제 후반은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벤트성으로 한 번씩 뭐 교문 앞에서 뭐 초콜릿 나눠주고 뭐 먹을 거 주고 인형 풀 쓰고 이런 것들 하는데 학생들이 뭐 사실 이거 왜 하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성과가 이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한 결과가 어울림이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이론적 기반이 되는 게 이제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럴 리마인더라고 해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친구 때리면 안 된다, 뭐 착하게 살아라, 나중에 다 벌 받는다, 뭐 이렇게 선생님이 한 번씩 해주시는 메시지가 해주시는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훨씬 더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모럴 리마인더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뭐 따로 시간 내서 하지 말고 뭐 교문 앞에서 하지 말고 수업 중에 선생님이 한마디씩 해주면 그게 진짜 학교폭력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결과를 얻고 만든 것이 어울림이라고 합니다. 어울림은 이제 교육부에서 국가 수준으로 개발한 거고요. 폰트가 원래 되게 예뻤는데 노트북이 포맷을 해버려서 지금 약간 이렇게 됐습니다. 강의 뭐 일회성 이러지 않고 이제 학교폭력 예방을 학생부 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사가 수업 시간에 수업 안에서 하는 게 이제 어울림 교육입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폭력 예방 활동, 예전에 말하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은 이제 흔히 말하는 억폭무 활동이고요.
어울림이라는 것이 이제 수업 시간 중에 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활동입니다. 근데 이 어울림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입담 좋은 선생님들은 그냥 수업 시간에 뭐 5분씩, 10분씩 요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셔도 엄청 효과적이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울림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이제 개발을 다 했고요. 어울림 기본 심층, 어울림 교과 연계, 사이버 어울림 기본 심층, 사이버 어울림 교과 연계, 그리고 심지어 학부모용 어울림 자료도 있습니다. 요 자료는요. 요 자료는 이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센터라고 여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누리집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하나 주어집니다. 그래서 문서 등록 대장에 찾아보시면 3월 초에서 3월 중순에 학생부가 접수한 문서가 있습니다. 어울림 로그인 안내 하면서 매년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확인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학생부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아이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접속하셔서 어울림 프로그램 가서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저는 이제 영어라서 고등학교 콘텐츠 펠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하나씩 받아서 하나씩 클릭해야 되고요. 파일이 또 한 강 한 강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근데 연구 자료는 생각보다 꽤 괜찮거든요. 저는 이제 이 중에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에서는 과목이 5개가 연구가 돼 있습니다. 교과 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그리고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교과 연계 프로그램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이제 원래 있던 것들입니다. 국어는 뭐 상황, 시나리오, 완성하기 이런 게 있고요. 저희가 딱 봐도 이 활동을 통해서 뭐 학교 폭력 예방과 관련된 역량을 키울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영어는 저도 이거 한번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땡큐 레터 쓰기, 감사 편지 쓰기인데 여기에 이제 영어라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보면은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를 반드시 사용할 것 이렇게 문법적인 요소도 쓰라고 해서 시간에 배운 개념들을 같이 써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여기다가 부사 구문 몇 개 넣어라 뭐 이렇게 해서 써봤고요. 기출 과정은 유니버설 디자인 구상. 유니버설 디자인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사에는 문화 상대주의적 연습하기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이 다른 것도 좀 이해를 하고 학생들끼리 서로 갈등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도 있습니다. 배구인데 그냥 배구가 아니고 뭐 학생들의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울림 배구 모든 학생들이 다 운동 실력이 뛰어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운동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학생도 같이 할 수 있는 어울림 배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체육은 저희 세종시에 있는 선생님께서 만드셨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기본 활동도 있는데 사실 기본 활동이 고등학교에서 쓰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살짝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거의 뭐 중학생 정도 수준에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도 좀 있었고요. 고등학생들한테 이거 시키면은 애들이 싫어하겠다 싶은 것도 좀 있었는데 이런 건 괜찮더라고요. 학교폭력 예방, 인터넷 공익 광고 계획하기. 팀별로 짜서 하면은 예산도 좀 주고 하면은 뭐 학생들끼리 학습 활동으로도 손색이 없는 괜찮은 활동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사이버 어울림도 있고요. 이렇게 기존의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어울림 자료를 자료를 추가로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솔고등학교 내에서 이제 선생님들을 구해서 하다 보니까 영어 2명 그리고 통합사회 1명 이렇게 3명의 선생님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저희가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만든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는 이게 접근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대부분 선생님들이 어울림을 쓰시지 않는 이유가 그거 뭐 로그인 어렵고 다운로드 어렵고 되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있었고 또 두 번째가 이거 수업에 쓰려고 하니까 이게 영어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영어 천재교육 1학년 교과서에서 몇 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 없이 갑자기 땡큐레터 쓰면은 조금 애매하잖아요. 뭐 땡큐레터를 쓰려면은 보통은 이제 땡큐레터와 관련된 뭐 공감 그런 관련 글을 읽고 지문을 읽고 마지막 활동으로 땡큐레터를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얽매여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영어 교과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을 갑자기 맥락 없이 갑자기 하기가 조금 어렵다. 저희가 이런 생각을 내서 그러면은 차라리 우리가 맥락 없는 자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수업이 한창 진행되고 바쁠 때 쓰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언제 이 자료를 쓰는 게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보통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전 붕 뜨잖아요. 이때 뭐 영화 보거나 의미 없이 뭐 학생들 시험 성적 사인하고 아니면은 뭐 자습 주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시간이 붕 뜰 때 맥락이 없지만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텍스트를 1시간짜리를 읽고 여기에 대해서 어, 좀 응답을 하고 이런 거를 가벼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퀄리티를 높이려다 보면은 오히려 선생님들이 지금 현행 어울림처럼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가벼운 거를 원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잠시만요. 공유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만든 것이 한 강짜리 강의입니다. 한 강짜리 강의를 여러 개를 만들었고요. 예, 이렇게 이제 short stories라고 해서 짧은 글입니다. 아주 짧죠. 요 길이가 조금 다 스토리마다 다르긴 한데 요런 스토리도 있고 요거보다 좀 더 긴 것도 있고요. 예, 이렇게 조금 더 긴 것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뭐든지 1시간 안에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단어 수준도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책에 나오는 글에서 발표를 했는데 요거를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 맞춰서 어휘를 좀 조절을 했고요. 어휘를 수정을 해서 요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 학기 말미에 아니면은 뭐 같이 선생님이 업무적으로 굉장히 바쁠 때 그때 학생 수만큼 인쇄해서 1시간 정도 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답변을 그냥 이제 정보를 찾아서 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질문들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볼게요. 어, 일단 제가 17강을 3명이 나눠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중에서 7강을 맡았고요. 근데 이제 제 거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이 내용을 아주 짧은 건데, 짧은 거지만 이제 굉장히 이 심금을 살짝 울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그런 거거든요. 아이가 바다에서 어, 해변에서 이게 불가사리 맞죠? 이게 포켓몬스터 때문에 헷갈리네요. 불가사리를 해변에 있는 불가사리를 집어서 바다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해변에는 불가사리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요거를 한 개 한 개 던지고 있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너 그거 던져봐 뭐해? 어차피 걔네들 뭐 몇 마리 던져봤자 뭐해? 어차피 엄청 죽을 텐데.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It matters to this one. 얘한테는 의미 있잖아요. 던져 넣는 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아주 미시적 관점에서 아까 교육학에서 보자면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 뭐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요 하나하나의 불가사리들한테는 내가 넣어주면은 얘네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질문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세 문장 이하로 요약하시오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7문장 이하로 적어보죠. 이렇게 학생들이 단순히 이제 정보를 찾아서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질 내용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상상하고 스토리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껴야지 또 학생들이 좀 너무 치유하지 않고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장문도 이렇게 넣어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예, 뭐 이런 식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학과님 잠시 회의 가셔서 예, 저는 중등교육과 장학사 정현주입니다. 네, 선생님들 혹시 같이 함께 들어주신 선생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은 어,
구체적으로 질문을 시간을 드려도 질문을 말씀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울림 교과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조우태 선생님 어울림 교과를 실제 수업 시간에 수업하시고 적용하시면서 혹시 느끼신 점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울림 교과라고 해서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가에서 개발한 그 자료를 써야지 어울림 수업이 아니고요. 사실 네. 선생님들이 다 하시고 계신 셈이거든요. 뭐 가끔씩 뭐 뉴스 얘기하시면서 연예인 누구 뭐 학폭 터졌는데 너네 음, 저러면 안 된다. 뭐 옆 학교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 이제 어울림이 될 수 있는데 그 음, 어울림이 이제 막 이렇게 너무 아무 얘기나 좋은 얘기 해줘라 하면은 좀 음, 너무 무책임하니까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이제, 어, 저도 사실은 여기 개발된 거 쓰는 것도 좋은데, 오히려 개발된 거 말고 이제 그 수업 맥락에 맞게 좋은 얘기 해주시고, 선생님들 또 수업하다가 잠깐 딴 얘기하면 학생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좋은 얘기 해주시고, 인성 관련해서 좋은 얘기 해주시면은 그게 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 그런 면에서는 어울림 수업이 뭐 저희 이미 수업 안에 들어와 있지 않나. 근데 선생님들이 단순히 이제 인식을 하지 못하시고 있고, 음, 어, 그러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실제로 수업 시간에 잠재적 교육 과정의 측면에서 선생님이 교과를 진행하시는 중간중간에도 선생님이 던지는 어떤 메시지에 의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학교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지는 시각이나 시선에 따라서도 저는 학생들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교과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말하기나 혹은 읽기나 해서 소재, 즉 주제가 되는 것들을 상당히 다양하게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어 지문의 내용이 어떤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거는 선생님들이 다 만드신 거죠? 아까 텍스트. 예, 그 텍스트를 만든 것도 있고, 이제 네네. 인터넷에서 발췌해서 이제 그거를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어휘에 네. 맞게 이제 좀 네. 단순화시킨 것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네네. 조희태 선생님 팀 몇 분이 지금 같이 활동하시나요? 이 네. 어울림은 3명입니다. 저 포함해서 3명입니다. 네네. 그 세 명의 선생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 선생님 있으시고 영어 예, 선생님 두 분이시고. 예, 예, 예. 네네. 내년에도 혹시 같이 어떤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울림은 내년에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어떤 자료를 개발하고 개발 자료를 나누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 학교 폭력에 대한 교사들의 수업 시간에 교육과정 속에서 이야기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점에서 이미 1년간 활동하신 걸로도 저희에게 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타임에 걸쳐서 거의 한 시간에 걸쳐서 조우태 선생님 아주 중요하고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아마도 올해 1년에 이런 연구 결과가 혹은 이렇게 같이 하셨던 팀 선생님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이 향후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로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우태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서공유 앞마당에서 또 뵙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